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신이 배운 언어를 매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누구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점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시시각각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며 우리는 지각이라는 활동을 통해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조합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부터 가족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 국가 이야기, 인류 이야기, 심지어 온 우주에 관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과 공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도 한다. 당신은 태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태어났으며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메시지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삶이다. 삶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고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한다. 당신은 마음속에 하나의 온전한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당신은 생각을 할 때 당신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호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한 그 메시지는 진실이 된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무가 나무로서의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어를 배운 이후부터 당신은 당신이 배운 지식의 최대치로 나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바로 그때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못생긴 나무, 끔찍한 나무, 멋진 나무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때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삶은 캔버스고 당신의 언어는 그림을 그리는 붓이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 물론 당신이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린 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유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것은 오로지 그 관점에 의지할 뿐이다. 다른 배우가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면 화를 낼 뿐 타인의 세계관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연 배우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데 방해조차 되지 않는다.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설사 개가 짖고 또 짖는다고 해도 그뿐 아닌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며 소통하는 데 있어 매우 아름다운 지침이 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하는 안내자가 된다.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이 아닌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진리를 자각하는 일은 자아 완성의 첫 단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를 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수세기 동안,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존재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과 악의 갈등은 결과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갈등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 놓여 있다. 진실에는 갈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갈등은 거짓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한다. 거짓은 우리가 만들어낼 때만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만 유지된다. 거짓은 단어의 왜곡이며 메시지에 담긴 의미의 왜곡이다. 그 왜곡은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듯 믿음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거짓은 실제가 아닌 우리가 창조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의 생명을 불어넣고 마음속 가상현실을 실제하는 현실로 만든다.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해 어떻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미신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자. 의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무, 금속, 헝겊 등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설명을 위해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물체가 정말로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두에게 권위가 인정된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의자는 못생겼어. 난 이 의자가 싫어. 메시지는 이 왜곡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바보같이 생긴 의자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도 바보가 될 것 같아. 누군가가 이 의자에 앉으면 부서질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엉덩이를 다칠 것이 분명하니까 저 의자는 부숴버려야 해. 그래, 저 의자는 사악한 물건이야. 의자를 규제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의자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말이야. 지금부터 저 사악한 의자에 접근하는 걸 막아야겠어. 만일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를 전해받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악한 의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의자가 두려워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악한 의자를 편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의자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의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언어만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을 것이다. 의자는 단지 하나의 물체일 뿐이고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의자를 두고 만들어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미신이다. 그것은 왜곡된 메시지이고 왜곡된 메시지는 거짓이다. 우리가 만일 그 거짓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거짓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영향력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구분된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다. 거짓을 신봉하는 어떤 폭군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국민들을 학살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상현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으로 오로지 인간의 마음속에만 생겨난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의 머릿속에 담긴 기호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십억 명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알려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를 원하면 험담을 퍼뜨린다. 그러면 그 거짓의 언어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짓과 미신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미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라. 만일 인류가 자신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믿었다면 누군가가 믿는 신념을 구실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어떤 것을 추측하는 것은 갈등을 부르는 일과 같다. 추측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소설일 뿐이다.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수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축적한 자신의 기호들에 귀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낸다. 우리 자신에게만 진실일 뿐인 스스로 창조한 이야기들을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나의 추측은 또 다른 추측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뒤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추측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험담함으로써 왜곡된 메시지는 더욱 왜곡된다. 함부로 추측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인간은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추측한다. 지식의 사실 여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든 허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100% 믿고 또 믿는다. 그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수히도 많은 의문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갈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질문을 응시하는 대신 추측을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추측할 필요가 없다. 질문을 던지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는 편이 언제나 옳다.